지금 자리에 누워서 괴롭게 전전 반복하며 지난 봄 어느 날 밤 그 부둣다리 거리에서 들려주던 이 말을 생각하니 어린 가슴은 오리오리 찢어지는 듯 견딜 수가 없다. 사실 그의 부탁대로 인호는 6학년에 진급해서부터는 전력을 다해 공부해왔고 상급 학교 준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담임 선생님도 인호의 사정을 알고 있는지라 또 그 이외에 남순이의 부탁도 있고 그런 까닭에 남달리 취급해 주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인호는 5학년 시대보다는 짜장 행복스럽게 날마다를 보람있게 지낼 수가 있었고 벌써 지원 학교도 고등보통학교로 결정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그가 웬일인지 근자에 와서는 이상스레도 생각이 갈리며 하루 이틀 날짜가 가면 갈수록 그 무슨 줄이 있어 뒷머리를 끌어당기는 것 같고 실없이 우울하게 되어지는 것을 자기로서도 알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상급 학교로 간다는 것은 웬일인지 자기의 행복을 영영 그 무엇에게 바쳐버리는 것 같고 수험 일자가 가까워오면 가까울수록 남순이의 거리는 점점 멀어져서 자기 앞에는 다시금 전날의 그 안담했던 구렁텅이 입을 벌리고 달려드는 것 같았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소년의 가슴속을 캄캄하게 어둡게 하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근자에 와서 또 한 가지 소년의 가슴속을 어둡게 하여주는 것은 남순이를 자주 찾아다니는 그 더벅머리 청년의 출연이었다. 인호는 그 청년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왔으며 남순이와 어떠한 인연이 있는 청년인지를 알 수가 없었다. 남들은 젊은 사람치고 하이칼라 머리를 하기만 하면 기름을 빤질하게 발라서 여자들보다도 더 단정하게 갈라붙이던데 이 청년은 도무지 그럴 줄을 모르고 그저 되는 대로 텁숙하니 내버려 두고 수염도 별반 깎는 양 없는 듯 언제든지 턱밑이 거무스름하다. 양복은 서지기는 하나 빛깔이 낡아 검은 빛이 누렇게 되어버린 학생복을 입고 모자는 검정 중절모로서 그도 어느 고물상에서 오래오래 묵던 것 같은 것을 되는 대로 푹 눌러 쓰는데 다만 한 가지 그 중에서 뛰어나 보이는 것은 태가 손가락보다도 더 굵어 베이는 대모태 안경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언제든지 손에서 놓지 않고 짚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끌고 다니는 사꾸라 몽둥이다. 그는 그것을 가장 아끼는 듯 남순의 집에 찾아올 때면 방 안에까지 끌고 들어온다. 그러고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도 손으로는 그것을 자꾸 어루만지는 것이다. 중병을 겪고 난 듯이 창백해진 얼굴에 유달리 어마어마한 안경을 걸고 그 몽둥이를 끌고 다니는 것을 볼 때 소녀는 일종의 형언할 수 없는 처연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다. 이 청년이 나타난 이후부터 남순이는 웬일인지 행동이나 언어 같은 데 있어서 돌변해진 것을 인호는 확실히 엿보았다. 뿐만 아니다. 자기에게 대하는 태도에도 어딘지 모르게 솜솜한 데가 있고 빈틈이 생겨진 것 같았다. 그것이 사실에 있어서는 자기의 비틀린 근성에서 생겨지는 억측인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지고 우울해지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고 보니 그에게는 모든 것이 다시금 전날의 그 어두운 상태로 되돌아져 가는 것 같았고 따라서 상급 학교라는 것은 아무 희망도 매력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것이었다. 공연히 청년에게 가는 저주와 그에 따라 남순에게 대하여서도 그 어떤 일종의 원망에 가까운 마음을 품게 되는 그것으로 소년의 얼굴빛은 다시금 흐려졌다. 그리하여 그는 끝내 그것을
상급학교 지원 중지라는 것으로서 남순이의 앞에 폭발시켰던 것이다. 마는 그러고 나서는 집에 돌아와서 밤새껏 잠들지 못하고 고민하게 되는 소년의 가슴 속에는 폐부를 오려내는 듯한 후회의 마음이 사뭇 치미는 것이었다. 그 이튿날 인우의 아버지는 회사의 옥무를 띠고 약 일주일가량 작정으로 출장을 떠났다. 언제나와 마찬가지로 인우의 가슴속은 말할 수 없이 어두워졌다. 일주일 동안 아버지가 출장 간 동안 그 동안은 또다시 사막의 길을 걸어야 하며 어둠 속의 생활을 해야 한다. 조반을 먹고 학교로 가는 길에서 그는 간밤에 남순에게 한 말을 한층 더 후회했다. 그러고는 기회를 보아 자기의 철없이 꺼낸 말을 취소하여 그에게 안심을 시키려 했다. 집 앞 오솔길을 빠져서 큰 길을 건너 다시 지름길에 들어서는데 누군지 뒤에서 발자취 소리가 나는 것 같더니 인호!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려온다. 돌아다 보니 한반에 다니는 승옥이란 자기보다 2살 이상 되는 여생도다. 인호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뱅글거리며 가까이 오는 그를 보고 섰노라니 어쩐지 얼굴이 달아오르는 것 같다. 늦었잖니? 몰라. 우리 집 시계는 아직 20분이나 있더라. 인호는 잠자코 다시금 발길을 옮겨놓았다. 승옥이는 곁에 나란히 서서 걸으며 무애라고 수작을 걸려는 눈치면서도 얼른 꺼내지는 못한다. 아직 등교 시간이 이른 탓인지 골목에는 승옥이와 인호의 그림자밖에 없다. 평소에는 한반에서 무심하게 대해왔지만 이렇게 외딴 골목에서 단둘이 나란히 서서 걷게 되니 어쩐지 가슴속이 가볍지 못하다. 자칫하면 앞서려는 인호의 걸음걸이는 저로서도 몹시 허둥거리는 것 같다. 승옥이는 그도 정작 가지런히 서기는 했으나 할 말은 생각나지 않는 듯 쉽사리 입을 열 줄 모른다. 그러다가 그는 겨우 용기를 낸 듯 너 어느 학교로 지원했냐? 하고는 인호의 얼굴을 힐끔 곁눈질해본다. 그러나 인호는 못 들은 채 한동안 그대로 묵묵히 발길만 옮겨놓다가 고등보통학교 넌 하고 우뚝 걸음을 멈추며 대담하게 마주본다. 난 아직 결정을 못 지었어. 왜? 집에서 허락을 안 해줘. 어째서? 어째서라니. 계집애가 보통 학교만 돼도 대단하지. 상급 학교가 뭐냐? 하면서 돈 탈난다고 그러지. 승욱의 음성은 이내 울음조로 변해진다. 인호는 잠시 할 말을 생각지 못하다가 그럼 넌 그만둘 테냐? 왜 그만둬? 하고 승욱이는 마치 인호가 방해의 주인공이나 되는 듯이 앙칼지게 대든다. 안 보내는 걸 어떻게 가니? 안 보내면 도망질 가지? 뭐? 도망질? 그럼 그러지 않고. 승옥이는 아주 흥분되어 숨까지 새근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띈다. 인호는 그 모양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자기의 보잘것없는 무기력한 마음을 되씹어 보았다. 안 보내면 도망질해서라도 간다. 그 강경한 의지는 대체 어떠한 곳에서 생겨지는 것일까? 막으면 뚫고 나간다? 이것은 남순이가 늘 타일러 주던 말이 아닌가? 그 말을 그는 지금 승옥의 의지에서야 비로소 처음 엿보았고 느꼈다. 승옥이는 마치 인호의 무기력한 의지를
비웃기나 하다는 듯이 다시금 한 말을 곱씹는다. 도망질 하지 않고 계집애는 사람이 아닌가? 사내가 사람이면 계집애도 사람이지. 난 어떻게 해서든지 시험 보러 갈 테야. 인호는 제 생각에 골똘히 잡혀 승옥의 말을 먼 귀로 들으며 발길을 옮겨 놓았다. 이날 그는 진종일 승옥의 말로 하여 무거운 침묵 속에서 지냈다. 밤이 되자 그는 입맛 없는 저녁을 두어 숟가락 뜯어 말고 이내 책보를 끼고 담임 선생님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매일 밤 모여와서 입학시험 준비를 하는 동무들이 벌써 다 와서 있었다. 인호는 그들 틈에 끼어 어느 때보다도 한층 더 열심히 공부했다. 그러나 아침 등교시에 들은 승옥의 말로 하여 자칫하면 머릿속에 걷잡을 수 없는 딴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억누르기에 애가 말랐다. 그리고 이상스레도 이때까지 느껴 못 본 호감을 그에게 느끼게 되며 그 어떤 안타까운 생각까지 얄궂게 떠오름을 막을 수가 없었다. 6학년에는 남녀공학으로 여자들이 20도 더 된다. 나이가 많은 여자도 꽤 많다. 승옥이도 그 중에 하나로서 자기보다 두어 살쯤 위이니까 아마 17쯤은 될 것이다. 그러한 여자들을 자기는 이때까지 단 한 번도 정면으로 대하여 본 때가 없고 말 한마디 건네어 본 때도 없다. 그것은 여자들에게 한해서뿐만 아니라 남자들에 대해서도 그는 별반 다정하게 대하여 본 적이 없다. 그저 묵묵히 두드러진 데 없이 지내왔다. 그러므로 자기의 존재라는 것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있다고 한다면 성적이 남보다 우량하고 그리고 지난 가을 5학년 때 자살 소동을 일으킨 그것으로 하여 남달리 불행한 환경에서 자란다는 것이 알려진 그것뿐일 것이다. 이러한 자기에게 뜻밖에도 승옥이가 그러한 말을 불쑥 던져주었고 다정하게 대하여 주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단순하게 해석하여 버릴 수가 없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자기의 마음이 이상하게 동요를 일으키며 진정할 수가 없이 되어진다는 것도 역시 단순하게 해석하여 버릴 수는 없다. 무엇인가 거기에는 까닭이,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그 어떤 까닭이 있을 것만 같다. 그러면 그 까닭이란 대체 어떠한 것일까? 생각할수록 가슴 속만 울렁거릴 뿐 그 실마리를 풀어낼 수는 없다. 마지막에는 마주 앉은 선생이나 곁에서 공부하는 동무들까지 자기의 속을 엿보고 웃는 것 같아 그는 그만 자리를 일어났다. 그러고는 그리로 가면 그 무슨 해석의 방법이나 있을 것처럼 남순이의 하숙으로 바삐바삐 향했다.